화물차 바퀴는 오늘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물류의 대동맥을 이어주는 화물차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도 무궁한 발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곧 돈. 더 저렴한 운송료에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주어진 일을 다 하려면 빨리빨리 다니고. 어떤 때는 심지어 48시간 일하는 경우도. 그들은 오늘도 근로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과적, 과로, 과속. 이 상과가 발생하는 거는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사고. 이는 곧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극을 초래하는데요. 한번 사고가 생기면 충돌 사고가 다중으로 생기면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쭉 밀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납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천력 확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차 안전운전을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화물차 사고를 막기 위한 숨은 노력들, 그 이면을 따라가 봤습니다. 굴착기를 싣고 가는 한 화물차. 한눈에 봐도 위태로 보이는데 이내 적재함 일부가 도로 위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앞트럭에서 떨어진 커다란 포대자루가 굴러옵니다. 트럭 운전자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는데요. 화물을 고정하는 안전망 뭉치가 날아들어 차량이 황급히 속도를 줄이는가 하면 앞트럭에서 냉장고가 떨어져 갓길로 대피하기도 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다면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12.1%로 전체 평균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주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과적을 진행한다든지 또 적당히 고박을 해놔서 달리다가 그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아마 일반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 끔찍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큰 차를 따라가지 않는 습관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처벌 조항도 약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302명으로 전체 51.9%를 차지했는데요. 그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06건으로 내년 평균 41건. 국도 등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화물차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현실. 도로 위의 비극을 멈추고 선진 교통 문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확실한 예방 대책이 급선무인데요.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오후 한국도로공사 이동 단속반들이 고속도로 순찰에 나섰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게소 쪽으로 한번 들려보면서 과적 차량이나 제한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비 오니까 운전 조심하고 하죠. 비가 오면 과적,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단속원들의 긴장감은 배가 된다는데요.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덮개 같은 걸 잘 씌우고 다니십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원 초과나 높이, 길이, 중량
위주로 오늘은 보고 다닐 계획입니다, 지금. 특히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질 경우 제2, 제3의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작은 위반도 놓칠세라 매 눈으로 지켜봅니다. 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국도로에서 특히 이제 과속들을 또 많이 하시고 요새는 천천히 달리셔야 되는데 얼마나 달렸을까? 단속팀 눈에 상태 불량 화물차가 포착. 기사님, 저희 차 따라오세요.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더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시키는데요. 겉으로 봐선 크게 과적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위반 사항이 이들 눈에 감지된 걸까요? 나무 때문에 그럽니다. 나무 결속이 안 돼 있어서. 결속이 안 돼 있어서. 문제는 화물차 위 널브러져 있는 강목과 각종 부자재들. 자칫 도로 위로 떨어지면 후행하는 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도 많이 와가지고 아까 조치하겠습니다. 다행히 큰 위반 사항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신 간단한 계도만으로 끝내기로 했는데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나마 단속이 수월했던 편. 단속에 불응하거나 무조건 도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안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세요? 세우실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걸 불응을 하면 고속도로 순찰대 연락을 해가지고 중간에 고속도로 순찰차가 막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 단속원들의 시야에 들어온 또 다른 화물차. 차량의 길이만큼이나 길고 큰 건축자재를 싣고 있었는데요. 적재함 옆 부분에는 두 손으로 들기에도 묵직한 쇳덩어리, 즉 판스프링이 꽂혀 있습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지만 보통 낱개로 떼어내 적재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불법 개조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냥 껴놓기만 하는 거예요. 고정한다고 이것까지 있는데 귀찮으시니까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받으면 빠져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뒤에 차에 뒤로 박히는 거고. 이 같은 사고는 의외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날아들더니 차량 앞면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강화 유리도 종잇장처럼 쉽게 뚫렸고 의자 시트까지 찢어졌는데요. 또 다른 차량도 갑자기 날아든 물체에 창문을 그대로 강타당하고 놀라 멈춰섭니다.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판스프링 같은 것들을 적재함의 어떤 지지대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후진국형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었으면 아마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왜 만드냐?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낙하물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5만 개.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41건이나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겪고도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과실 입증 또한 어려운 건데요.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처벌과 보상이 힘든 겁니다. 낙하물이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없거나 번호판 식별이 안 돼서 결국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없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부분이 낙하물 사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화물차법에는 적재 불량 처벌 규정이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 단순 적재 불량은 범칙금 4, 5만 원에 벌점 15점이 전부인데요. 단속 또한 매우 저조하다 보니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적재 매뉴얼 또한 명확치 않은데요. 때문에 화물이 잘 적재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 시 위반 기준 역시 모호한 것이 실상.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적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선 컨테이너 형태의 폐쇄 적재함을 사용해 낙하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화물 적재 방법과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재 방법, 고박 방법, 또 큰 물건을 어떻게 나르고 앞뒤에 페트롤카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또 웬만한 것들은 폐쇄된 적재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바깥으로 떨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판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두도 내지도 않고요. 그런 걸 쓰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을 가지고 있죠. 한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후부 안전판 역시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 시 뒷차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5cm 높이의 후부 안전판을 달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화물차 10대 중 3대가량이 기준보다 높은 곳에 안전판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고, 안전판이 부식 훼손되거나 반사판이 노후화된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낮게 설치되어 있으면 뭐 오르막을 오를 때나 아니면 뭐 주변 물체들하고 충돌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차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부 좀 높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규격보다 높은 75cm의 안전판이 달린 화물차로 충돌 실험을 해봤는데요. 후방 추돌한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깊게 빨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 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언더라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적재함이 이제 운전석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상해를 좀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차와 작은 차, 특히 승용차나 기타 차량들을 부딪혔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은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다 보니까 그게 운전자들이 약간의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죠. 이처럼 안전 기준을 무시한 화물차들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음주운전 등과 함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이를 포함시켰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경각심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얇은 끈만으로 화물이나 철근을 고정한 차량들부터 큰 합판이나 중장비 등을 위태롭게 싣고 가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건만 무려 37만여 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AI에 기반한 적재 불량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폭넓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AI 분석을 통해서 적재 불량 의심 차량들만 선별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차량들만을 이제 단속해가지고 단속 시간은 줄이고 단속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태롭게 쌓인 철근 콘크리트부터 빈약한 끈으로 결박된 건축 자재들, 곧 무너져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통나무까지 모두 AI의 적발. AI를 도입한 결과 과거 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에 비해 업무량은 85% 감소, 단속 건수는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AI 시스템을 하이패스 차로와 본선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서 적재 불량 화물차들을 보다 촘촘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화물 차량을 운행하실 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시면 좀 더 적재물에 대해서 결속을 더 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재 불량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단속 또한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이곳엔 화물차가 지날 때마다
화물차의 전체 중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화물차는 실시간으로 무게가 측정돼 과적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저 차에 과적 의심 차량이 발견되자 경보음이 울리고 단속원이 황급히 차량을 세웁니다. 1번 저울, 2번 저울, 3번 저울, 4번 저울, 5번 저울. 여기 지금 저울이거든요. 그럼 저기 가서 이제 계중을 할 거예요. 와보세요. 현행 도로법상 화물차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바퀴 한 축의 무게가 10톤 이상이 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11.03이 걸렸잖아요. 11.03.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과정이 걸린 거예요, 1차에서. 하지만 2차 계중 결과 5차 범위 내에 들면서 가까스로 과태료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 걸리면은 50만 원이니까 일당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엄청나게 싸워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해가 가지. 근데 그 말 걸리면 어떡해? 하지만 화물차 기사는 책임을 왜 기사에게만 묻냐며 항변하는데요. 우리만 잘못이 아니지.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견적해갖고 말 맞다는 건설한 데가서 실는 건데 저희라고 무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싫으면 싫어지는데. 네. 우리가 싫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일부러 과자 갖고 고속도로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딱한 사정을 단속원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화물차 한 축 무게가 10톤이 넘으면 승용차 10만 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도로 파손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적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손상되고 차량의 속도 조절과 방향 제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운전자들이 어떤 브레이크 조작이나 기타 핸들 조작들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거의 바로 추돌하면서 이렇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자체가 중량물을 운송합니다. 중량물 운송하기 때문에 관선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고자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쭉 밀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과적 화물차의 위험도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9.5톤 화물차에 적재 정량의 2배에 가까운 18.5톤의 화물을 싣고 제동거리를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정량을 싣고 달렸을 때보다 마른 노면에서는 12.4m, 젖은 노면에서는 14.7m나 더 미끄러졌습니다. 적재물을 싣게 되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제동을 하더라도 관성이 커지면서 다중 충돌 추돌 사고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부닥치게 되면 사상자가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좀 더 제도적으로 또 매뉴얼화 시켜서 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수시 관리 감독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을 좀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사들 역시도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희들한테만 책임 물지 말고 그 업체 측, 그러니까 실어주는 그쪽 측 자꾸 저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장비들하고 싸우면 걔네들이 마음대로 실어줘요? 안 실어주지? 한 번에 많은 짐을 운송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 의한 과적이라는 주장. 실제 국내 화물업계는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입제란 운송업체와 실제 화물차주 간의 계약을 말하는데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의 매달 수수료만 내고 이제 영업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기사랑 같이. 많이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한테 이제 떨어지는 수익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적, 과로, 과속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과가 발생하는 거는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적을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실어야 되고, 과속을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고, 과로를 하는 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내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삶과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기입제라는 특수한 화물차 운용 제도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화물차 기사는 고용된 노동자도 아닌 개개인이 자영업자인 셈. 때문에 화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건 실을 때 하주가 좀 거들어주려고 몰라도 안 거들어줘요. 대부분 혼자서 나가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10인 이상 해야 돈을 받으니까. 컨테이너 기사들이 왜 문을 열어주고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위험한데. 그렇다고 산재를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사고로 많이 다치고. 더 큰 문제는 화물 기사가 화물 적재와 상하차 등 불필요한 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인데요. 이는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졸음운전이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운전 이외의 다른 일들도 이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 배차 사무실이라든가 운송사에서 저희한테 바로 제재가 들어오죠. 어떤 제재? 그 다음번 배차를 할 때 배차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과적, 과속, 과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주에게서 찾을 수 있지만 처벌은 아직까지 기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 현재의 도로법상 화주도 처벌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거나 과적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는 실정인데요. 실제 과태료 부과 비율은 운전자가 99.6%, 화주는 0.4%에 불과했습니다. 운송시장 구조가 이렇다 보니 일감을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선 매일 화물을 가득 싣고 무리한 운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 달 평균 순수입은 289만 원. 각종 지출에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노동을 감안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할부금 떼고 부대 경비, 기름값, 보험료, 통행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정에 갖다 주는 돈은 한 250만 원, 한 30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갖고 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과로를 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또 과속 과로하다 보면은 과적에 의해서 또 브레이크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한두 팔다 보면 대형 사고들이 나고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이게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국 화물차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지는 지입제 개선과 안전 운임제 정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적 원인자 처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화물의 종류나 형태나 무게에 따라서 실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무리한 어떤 적재를 요구한 화주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가 나비 효과가 되어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안전운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요. 운전띠하고 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이제 정체 시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등 켜기 같은 그런 것들 안전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구나, 교통사고라는 게.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통사고는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회사가 해야 될 일이고, 차주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기사도 본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언어 하나만 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시장의 관행처럼 굳어진 과적, 과속, 과로. 언제까지 도로 위 안전을 운에만 맡기며 화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순 없는데요. 고속도로 위의 비극을 멈추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